안녕하세요. 4월 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장중 한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 이상씩 급락하는 상황들이 펼쳐졌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까지, 말도 아니었죠. 아침 개장 분위기는 사실 좋았습니다. 로봇주들이 집단적으로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일부 반납하면서 조용히 시작했던 2차전지 종목들이 집단화되면서 시세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재정비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만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앞으로 2, 3주 동안 어,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 중동 국가에서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중동 국가 석유 쓰지 말고 미국 거 싸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석유 많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죠. 자기들은 석유 원유 생산국이니까 유가 상승에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유라고 하는 것은 시추해서 그걸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제해야 되거든요. 정제해서 1차 정제, 2차 가공, 3차 가공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 제품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가공하지 않거든요. 정제유는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거는 블러핑이다.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보면 항상 먼저 강도 높게 발언하고 수습해 나가는 어떤 현상들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왜 어제 그렇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는 종전 발표를 기대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공격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도 쫄았다. 그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 전쟁의 마지막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 대한 조기 종전의 열망을 반대로 표현했다. 물론 시장은 어제 우리 시장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유가도 상승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개장하면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5%, 1.6%까지 급락했다가 장 끝날 때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가는 어제도 11% 급등해서 WTI 서부 텍사스유가 112불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압박 요인으로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끝났다. 제가 볼 때는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그 급락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이제 발표하고 두들겨 맞았으니까 실제 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 이란을 엄청나게 폭격을 가해서 완전히 스키시드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키시드로 돌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시장이 받게 되는 충격은 이미 선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로 만약에 그런 공격을 하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완화시키거나 다시 취소하거나 잘 협의가 됐다. 트럼프의 의도는 그래서 이란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란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개선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은 급반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강도 높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출렁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원달러 환율이 1536원까지 상승했었죠. 1536원까지 상승했는데 어제 아침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도 1520원대에서 멈췄고 어제 여계 시장에서 마감된 게 150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화되는 양상들 나타났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칠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 장중 한때 오전 10시부터 시장이 급하게 밀린 것은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에 외국인들의 장중 순매도 금액이 8천억 정도였다가 장 끝날 때는 얼마로 끝났냐면 마이너스 1,400억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의 매도가.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극단적인 매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그 매도 강도가 그동안 조 단위로 팔았잖아요. 어제는 삼성전자 2,500억, 하이닉스는 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예, 하이닉스가 어디 갔나요? 700억이 갑자기 안 보이네. 하이닉스 700억, 삼성전자 2,500억, 하이닉스 700억. 그동안
매도했던 어떤 규모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5,500억, 하이닉스 5,500억, 삼성전자 4,400억. 이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예. 완화되는 양상들. 그동안 급격히 오히려 어제 그런 대형 악재, 외형적으로 발표된 대형 악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제 외국인들은 뭐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막 3조, 4조씩 막 매도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재현됐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 3월 31일 날 시장이 좀 급락할 때 오후에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4월 1일 날 반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됐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전까지는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시장이 급락하고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급락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멈춰 있었죠. 어제 뭐 시황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장막판에 한 번 더 밀리는데 그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실제 그 이전에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미미한 수준, 멈춰 있는 상태, 줄 세운 상태에서 물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대 이상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형성됐어요. 보통 시세가 거래가 언제 형성되냐면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든가 주가 급하게 막 내려갈 때 이때 거래가 형성되거든요.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제는 아침에 좀 붙을 때 거래가 좀 줄어들었다가 밀리는 구간에 그 거래가 좀 형성됐어요.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는 시간이 2시간인가요? 2시간 동안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줄 세우는 기간 동안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러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절대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은 전체 시장에 대한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형태는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 4%, 5%대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매수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매도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매도가 증가함으로써 악재에 반영해서 매도가 일순간에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거거든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떠냐? 가격 하락을 방어해준과 함께 거래가 늘어나요. 어제 시장이 그런 현상들이 보여진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감 시황에도 올려드렸는데 마지막 하락이다. 급락이다. 어제 장중에도 계속 오늘이 마지막 급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올려드렸듯이 어제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3월 3일부터 시작된 급등락 구간에서 마지막 급락이 어제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물론 어제 이제 종목들도 오후 들어서 막 밀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마이너스 7%, 8% 가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들 막 10%씩 나오고 그럼에도 어제 특징적인 현상은 오전에 개장하면서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로봇주들은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막 급격한 슈팅 현상이 나오면서 단기 매매자들이 집중됐어요.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한테 단기 매매자들이 집중되는 현상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나서 1월 말 지나고 2월 달에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형성됐지만 로봇주들은 그냥 엎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기 매매자들이 다 아웃됐어요. 그리고 3월 달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로봇주들의 타격이 가장 심했죠. 그걸 한번 보면 지난 3월 달, 예, 지난 3월 한 달, 3월부터 어제까지 전체 우리 그룹을 놓고 보면 로봇이 타격이 제일 컸어요. 20%. 삼성전자가 있는 대형 IT도 15%, 반도체는 6%, 2차전지 마이너스 7%, 별로 안 빠졌죠. 그리고 방산이 있는 기계는 마이너스 0.5, 거의 뭐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 통신장비들이 난리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막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듯이 그런 급락은 사실 그다지 크진 않았다. 그리고 3월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맞으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걸리고 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맞았는데 이 맞는 구간에서 시장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바뀌었더라.
어제 같은 날 거래가 늘어나는 날이 아니거든요. 어제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쭉 늘어나고 그 위에 만약에 멈췄다면 그것은 거래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냐면 사러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어제는 오히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가격은 방어하는 가운데서. 이건 뭐냐면 하단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하단을 확인하고 하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러 들어온 주체가 있다. 누군지는 알 수는 없죠. 뭐 그게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개개인별로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한 이란 전쟁, 뭐 이란 전쟁으로 시작된 이 급락 구간, 하락 구간이 특히 급한 하락이 전개되는 것은 어제로서 거의 마지막을 보여줬다.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회복은 항상 또 느려요. 회복은 천천히 느리게 되는데 이번 3월 달 동안에 개인들의 매물들이 정말 많이 정리됐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은 어디로 집중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소위 말해서 몰빵해버린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위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빈집털이 된 거예요. 매물의 공백 상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반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떨까요? 어제는 그럼 매수자가 들어왔는데 매수자가 들어와서 거래가 늘어났는데 주가 왜 못 올라가? 못 올라가죠. 뭐 난린데. 못 팔아서 난린데.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제는 원 없이 팔고 다 소화시킨 거예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이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하게 돌리죠. 근데 이번 3월 급락 구간, 이 급락 구간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그동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주들이 12월 1월 달에 급등했다가 1월 말부터 2월 3월 달 동안 완전히 아작났거든요. 그 매물 다 털려버렸고 매물이 없어요. 그 로봇주들이 어제도 오전에 강하게 움직였죠. 강하게 움직이다가 다시 막 시장 분위기가 개판이니까 다 반납했는데 로봇주들에 대한 재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특히 대장을 해야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대장주들, 클로봇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2차전지. 2차전지 선제적으로 먼저 3월달 급락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건 대주전자 재료인데 대주전자 재료가 일정 수준 올라가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2순위로 치고 나오는 게 LNF죠. LNF 그 다음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 에코프로먼티 상당히 강하고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먼티가 훨씬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대응해야 될 종목들이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걸 보여줬다. 어제 시장에서. 그래서 급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짜증나죠. 트럼프 아저씨. 또 어떤 행동, 걸 할지 모르고 도대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싸고 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를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트럼프보다 더 뛰어난 대통령 없다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지금 뭐 황금 동상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요? 트럼프 주변 인물들이에요. 지금 현재 트럼프 국무위원들 뭐 보면 트럼프 내각들 보면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막 떠들잖아요. 왜 떠들까요? 그냥 쇼잉일까요? 그냥 아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최고의 그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해서 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최고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 가지고 그들의 그 종말은 좋을까요?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 트럼프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행위들, 특히 이란 전쟁의 어제 발언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항복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저렇게 할까? 왜 굳이 저렇게 할까? 그건 뭐냐면 막 했는데 안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그러면서 뭐 중동 국가에 석유 의존하는 국가들 호르무즈 해협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본인이 할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더 내놓을 폭탄은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급락은 어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시장은 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보여졌다. 하단을
굳건하게 확인하는 현상들이 보여졌다. 그리고 3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급락한 것 같으나 계속해서 시장은 다져가는 현상들. 급락은 3월 3일, 3월 4일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다져가고 안착하는 과정들인 거죠. 그리고 어제 급락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이전에 나타났던 장중에 뭐 4%씩 5%씩 빠지는 지수가 그런 날들과 어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재밌어지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번 시장의 말단에 하단 그 끝무리에 시장에서 나타났던 변화들, 재밌어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어제 뭐 급락했으니까 오늘 또 아침에 뭐 시장이 반전을 하게 되면 돌릴 수도 있겠죠. 강하게.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물론 뭐 우리 한국물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입된다면 또 삼성전자 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몰려있던 개인 자금들이 시장에 또 풀려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한 달 조금 넘게 힘들었던 그 구간을 뒤로 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어제 시장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막 무서워서 다 팔았다 어떡하냐. 빨리 사야지 뭐 그러면. 그리고 안 팔아야 되거든요 원래.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끝난 시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오만 얘기들 다 나오죠. 미국 뭐 붕괴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거는 맨날 하는 소리예요. 주식시장에서 뭐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닥터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맨날 폭락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말이 맞았다. 폭락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강세론자는 돈을 번다. 여러분들 뭐 명성을 얻고 싶은지 돈을 벌고 싶은지 돈을 벌고 싶잖아요. 주식시장에 있는 게 돈을 벌려고 있는 거지 뭐 명성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리고 뭐 제가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뭐 위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와서 떠들고 하는 사람들 주식 잘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실제 매매하는 것과 말하는 것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 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도 짜증 났거든요. 시장 보면서 트럼프 죽일 수도 없고 참 정말 짜증 나는구나 싶지만 어제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어제 시장을 보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던 한 달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3월 3일, 3월 4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정말 공포스러웠잖아요. 그 공포스러웠던 그날보다 지금 주가 다 웬만하면 다 높아요. 일부 회복했고 물론 3월 3일 급락하기 이전 주가로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통신장비주들만 급등했습니다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회복 못하고 있지만 결국 다 회복하게 되거든요. 회복하게 되고 또 좀 더 분위기 개선돼 보세요. 또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뭐 또 급등하네. 지금 안 사면 난리네. 이딴 소리들 또 맨날 첫날 해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한 달 동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던 게 가장 사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였다. 그리고 시장은 재편되는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또 급락할지도 모르죠. 뭐 트럼프 아저씨가 또 어떤 얘기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트럼프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모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시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뭐 미국 선물 시장 열리고 나니까 막 또 주구장창 빠지던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프터마켓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 도움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십시오.